안녕하세요. 정치학 개론 제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의 주제는 제가 화이트보드에 붙여놨습니다만 정당과 선거입니다. 사실 지난 강의 즉 제7강에서 우리는 의회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 정당 선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긴밀하게 연관된 그런 주제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가 무엇이냐? 누가 묻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의회 정치이고 정당 정치이고 선거 정치이지요. 그만큼 의회 정당 선거라는 세 개의 정치적 기제들은 민주주의 정치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기제들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8강 역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논의를 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정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정당의 정치적 위상은 어떤 것이며 또 정당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당, 여러분 정당을 어떻게 규정하세요? 한국 정치는 곧 정당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 정치는 정당 정치와 선거 정치와 의회 정치가 서로 어우러져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또 정부와 의회, 정부와 정당, 이런 또 하나의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꽤 많죠.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명칭도 계속 바뀌어 왔죠. 그래서 지금 여당의 명칭이 뭐지?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한나라당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지요. 지금은 국민의힘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당이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비교적 간명합니다. 정당은 헌정질서, 곧 헌법이 정한 경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정치 권력을 얻고 또 얻은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고유한 이념적,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정의 기저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자리 잡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분파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의성, 그리고 세 번째는 상호 경쟁성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모든 정당은 사회 내에 특정한 분파 세력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대표하는 그런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경쟁함으로써 주로 선거를 통해서 경쟁하지 않습니까? 선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선거를 통해서 경쟁하여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획득한 권력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적 목표, 또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 애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파 정당, 좌파 정당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분파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이념적 분파성에 입각하여 다 나름대로의 고유한 정책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대안을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 정권을 잡으려 노력한다. 이게 바로 정당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당을 정의해 놓으면 조금 좁은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정당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정치적인 위상을 가진 정당이 하나라서 그 하나의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나라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정당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특히 현대 민주주의 정치 질서 속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 혹은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개 정치학자들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정권의 획득과 견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고 그와 같이 얻은 정권을 유지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정강을 실현하려 합니다. 정강이란 모든 정당이 내세우는 그런 기본적인 정치적 목표, 정책적 목표를 의미하지요. 결국 정당은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선거에 승리한 정당, 집권당, 여당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론 각 정당이 대통령 선거 후보를 내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가 당선된다면 결국 정당은 정부를 조직하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미 정치 체제를 논의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의회 정치 질서를 가진 나라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부를 조직해버리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대표가 거의 자동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총리가 되는 거죠. 일본 총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총리가 되자마자 총선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졌습니다. 자민당 졌지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당대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자민당이 공명당과 합쳐도 일본 의회 의석의 과반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정부를 독자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 물론 공명당과 연립정부가 되겠습니다만 그건 두고 봐야 될 그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의 정권 획득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기능은 집권 세력, 다시 말해서 집권당이 되겠죠. 집권당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집권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게 되지요.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추궁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그런 맥락에서 정부의 퍼포먼스, 역할 수행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의 정당의 기능은 정치적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시민들의 이익과 요구를 지각하고 끌어모으고 조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의 민주주의 정치 질서의 핵심적인 기제, 가장 중요한 기제가 바로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표하는 각 사회 분파 집단의 이익을 끌어모아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재구성하지요. 자, 그럼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 의회 내에서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바니 사토리라는 아주 위대한 널리 알려진 미국 정치학자는 정당은 결국 사회와 정부를 연결하는 다리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조바니 사토리는 미국에서 활동했습니다만 이태리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정당의 기능은 정치적 충원과 정치 참여의 추동입니다. 정치적 충원이라는 건 결국 정치인들을 충원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와 같은 자리를 메우는 기능을 우리가 정치적 충원, political recruitment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바로 정당이야말로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충원 기능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내세우는 거죠. 후보자를 추천하고 또 그 추천한 결정한 후보자의 이를테면 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크게 보아 정당은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당은 굉장히 많은 정치 활동을 수행합니다. 예컨대 공청회라든가 또 자신들이 주창한 정책의 설명회라든가 그와 같이 다양한 정치 활동을 통해서 시민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 시민들의 정치 교육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의회 정치의 구조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정치가 어떤 구조 혹은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정당 정치의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 전개되는 정치도 결국 정당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현대의회 정치는 곧 정당 정치다. 이렇게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기능은 사회적 갈등의 제도화와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내 분파 세력들은 다 각기 고유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갖고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서로 싸우고 또 협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정당 정치라는 제도적 구도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그런 갈등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굉장히 큰 문제들, 그것들을 정당 정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 분절, 사회가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조각들은 다 각기 고유한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되겠죠. 따라서 그러한 갈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정당 정치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국민의힘이 주로 대표하는 그런 사회적 분파 집단이 있고 또 민주당이 주로 대표하는 사회적 분파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 분절로 인한 집단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눈에 크게 두드러지는 지역적인 분파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 간의 갈등을 결국 정당 정치, 더 나아가서 의회 정치의 제도적 질서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갈등의 제도적인 통제,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당의 여섯 번째 기능은 정치 사회화 기능입니다. political socialization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정치 사회화는 시민들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 획득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또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교육, 또 정치 사회화에 포함될 수 있지요. 우리가 제9강에서 개인의 정치 행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정당 선호 있으시지요? 없는 분도 요즘 많지만 말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념적 성향 혹은 정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진보적이 되었지? 내가 어떻게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되었지? 정치적 성향 혹은 정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획득되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획득이 되고 또 어떤 사회 집단에 참여함으로써도 획득이 되고 또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 교육 과정을 정치적인 성향을 획득하는 과정을 정치 사회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정당은 바로 그러한 정치 사회화의 주역 가운데 하나다. 이게 6가지 기능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제도의 의미와 기능과 또 위상을 아주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포괄적인 정치체계, political 시스템의 구도 속에서 파악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자, 기억나시죠? 정치체계는 4가지의 필수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투입 기능과 정책 결정 기능과 산출 기능과 환류 기능이죠. 자, 이런 정치 체계의 틀에서 볼 때 정당의 위상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사회 집단, 분파 집단의 요구를 집약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인풋 기능, 투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대표하는 분파 집단의 이해관계, 이익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재구성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한다. 쉽게 말해서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은 decision making
function, 정책 결정 기능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정권의 획득과 견제라는 기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집권 세력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기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단출 기능 중에 바로 rule adjudication 이라는 기능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과연 정책이 만들어진 대로 잘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캐묻는 기능, 비판하는 기능, 그런 기능이죠. 그것 역시 정당이 수행한다. 그 다음에 특정한 정책의 집행 결과에 대한 시민들, 국민들, 유권자들의 반응을 다시 투입 과정으로 되돌리는 피드백 메커니즘에 있어서도 정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은 물론 가장 중요한 기능은 투입 기능이겠죠. 이 가운데 정치 사회화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치 체계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기능 모두에 정당은 관여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 체계의 운용, 정치 체계의 operation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이다. 정당은 그처럼 중요한, 다시 말해서 정치 체계의 유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치적 위상을 가진 정치 조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당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첫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